오늘 진짜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도 대표님을 만나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는 MF 케어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보면은 거의가 다 뭘 하느냐 하면 이거래요. 그 뭐라고 할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절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줘서 그런 것들이 뭐 주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거를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책 많이 읽어줘라. 많이 읽어라. 자녀를 키울 때도 책 많이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MF 케어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저는 독서를 올해는 못하고 이제 그 15분 독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을 때는 딱 15분만 읽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책이 읽다가 보면은 15분에 안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제 빠져들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여태까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책 속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길이 있다고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읽고 그럴까요? 어,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저는 책을 읽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제가 음, 최근 3, 4년 정도 책을 쌓아놓으면서 읽었던 부분들인데, 책을 읽게 된 거는 사실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은 있었지만 책을 제대로 잘 안 읽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책을 쓰려고 하니까 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독서량이 아, 없으면 책을 못 쓰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독서량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그때, 왜냐면 처음에 제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책을 좀 쓰려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독서량이 하도 없다 보니까 어 저기 뭐야, 책을 아예 그 신경 끄기 기술인가? 그 책을 제가 그때 네네. 완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그때는 좀 좋아서 제가 책을 음. 아예 다 그 컴퓨터로 타자를 했었어요. 오. 그걸 다 베껴서 썼어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맥스 치신 거네요, 예, 한 권을. 맞아요. 책을 그리고 한 권 더 이렇게 막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썼어요. 예. 그 타자를 다 음, 해놨어요. 그 책 한 권 다 베낀 거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방향은 사실 소비만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한 거야. 음, 봐봐요. 음, 나는 나름 처음에 이런 자산가들의 메시지와 여기에 어떤 자산가들의 어떤 그 통찰력과 이런 것들로 내가 이제 23살 때부터 이렇게 세뇌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영상과 주로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그런 데서 내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걸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자꾸 거리를 이동하면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들으면 어때요? 나는 버스에서 책을 못 봐요. 택시에도 책을 못 보고. 책을 볼 수 있다면 뭐 전철 같은 데서는 책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다니는 게 버스도 많이 타다 보니까 책을 못 봐요. 그러니까 멀미나 듣거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었냐면 그때 동영상이 가장, 그리고 동영상하고 오디오가 가장 컸어요. 근데 내가 뭔가 정보를 접할 때 뭔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어때요? 내 자신한테 투자해야 돼. 근데 처음엔 돈이 그렇죠. 없으면 무료라도 투자해야 되는데, 무료를 엉뚱한 그냥 뭐 연예계들이 뭐 재밌게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벌었던 자산가들의 인터뷰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그런 거를 원서로 또 읽고 그 사람이 원서를 읽는다는 건 그 사람 문화 자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번역된 거는 느끼지 못해요, 그거를. 번역된 그렇지. 거는, 번역된 거는 일부예요. 예, 근데 내가 그 음, 사람의 어떤 스웩 있게 그 사람 목소리 그 원서 그대로 내가 오디오 팟캐스트 이런 걸 그래서 언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나한테 상담이라든가 이게 문의랑 오신 분들 중에 젊은 사람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영어 할 줄 아냐. 영어 할 줄 모르면 본인의 돈과 시간을 어쨌든 외국에 나가든 1년에 뭐 들을 줄 몰라도 세미나 나가든 어떤 세미나 나가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그냥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그냥 현장에 봐. 미국이라도 나가가지고 이런 어떤 요즘에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이 조언은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의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문화가 각색이 된 거예요. 내 문화가. 난 원래 중국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이제 막 그 미국 문화가 호주에 서는데 또 미국의 자산가들 문화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20대부터 딱 이게 세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되게 순수했잖아요. 더 순수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세팅을 한 그 계기가 뭐냐면 영업 조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댄스 강사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필요해. 이게 공식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주주장창 계속 먹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뭘 먹냐가 되게 중요한데 나는 돈 벌고 영업해야 되고 댄스 강사로서 거기에 또 유명세를 터뜨려야 되고 내가 돈을 어쨌든 거기서 벌어야 되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게 대안이라고 먹어. 계속 먹어.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먹어야 돼. 음, 자산가들을 먹어. 계속 먹어. 음, 근데 그게 뭐냐면 순서가 이런 거예요. 내가 공급자, 즉 내가 뭔가를 판매하거나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몸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값을 난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음, 일반 사람들 책 읽으라고 하면 앞에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책 읽다가도 끝나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변동성에 그런 어떤 무작위성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외국이잖아요, 호주에는. 근데 그렇죠, 외국이 그렇죠. 아닌 사람은 그러면 한국에는 무작위성이 없을까? 한국에도 영업 조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한국에도 뭐 커미션을 요즘에는 커미션을 몇 프로 해서 떠주면은 뭐 하나를 한 건을 뭔가 팔았을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거 쉬워요. 예. 근데 음, 그런 영업 조직에 들어갔을 때 아,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TM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 책을 구매해서 봤는데 거기서 본질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이제 아, 이 저자면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한테 이메일도 오고 직접 연락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돈 벌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후자가 뭐 책이든 동영상이든 팟캐스트든 뭐 이런 게 따라와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봐봐요.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책을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 주변의 모든 음, 성공자들은 모두 다 책을 썼더라고. 예, 내가 따른 멘토들은. 그러면 음, 그 멘토들이 책을 썼다면 나도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글은 잘 써. 계속 톡방에 글도 올리고 막 이런 거는 잘해. 예전부터 나는 했거든요. 그걸. 근데 책을 써라고 하니까 아, 못하겠는 거야, 이거. 되게 그래가지고, 막연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가지고 아예 책을 한번 타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타자를 다 해봤지. 그랬더니 음, 챕터 하나당 꼭지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그걸 알아도 막연한 거, 안 해본 건 막연한 거예요, 항상. 음. 아씨,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내가 찾아갔던 그 출판사 그 대표가 나한테 독서năng 내가 너무 부족하대. 네. 한 메시지 같은 내용이라서 거기 사례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했더니, 뒤 돌아가서 또 막 책을 써. 막 써보겠다고 해.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5년이 걸렸어요. 내가 책 한 권 나오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음, 근데 음, 그 5년 사이에 한 3, 4년의 실제로 내가 원래는 영업을 주로 밖에서 뛰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내가 순수익이 잘 안 나왔어. 어, 뭐 120만 원
막 강의 뛰고 하면 10,000원짜리라도 팔면 막 100만 원도 생기면 뭐 차값 다 그 기름값 나가면 그냥 기름값만 120만 원씩 썼거든요. 예. 와우. 그때 제가 그 운전했 그 차가 그 CLS 그 벤츠 있잖아요. 그게 그때 350이나 그 기름이 너무 2,500씩 뛰면 120만 원씩 나가요. 그게 기름값이. 와우. 80에서 와우. 120씩 나가요. 주당. 음, 예. 와. 근데 재밌는 거 봐봐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차 사고 날 뻔했거든. 너무 많이 다니까 빈도수. 아, 아. 아버지랑 같이 탔는데 야 앞에 바라봤는데 실제로 내가 속도 내고 돌고 있는데 앞에서 서 있는데 깜빡이를 안 켠 거야 걔가. 음. 정말 칠 뻔했어요 걔를. 근데 실제로 브레이크 밟아도 이러면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걔를 안 쳤죠. 앞에 한 차 2대는 더 나갔어요. 브레이크 밟아도. 근데 무슨 말인지 이건 헛소리고 어쨌든 그런 계기로 사실 내가 전화기 한 대로 저는 사실 막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런 계기로 내가 줌을 시작했는데 내가 상반기 원래 상반기만 내가 보더라도 줌에 내가 누적 그 벌어들인 금액이 보니까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네네. 누적된 것들이. 그러니까 줌이 나온 지 이제 얼마 됐어요. 그렇잖아. 2020년도라고 했을 때도 지금 2023년도면 3년이에요. 그리고 전화기 한 대로 이게 다 이게 통합되고 그래서 순수익을 낼 때 이게 사실 나는 주변 반경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의 다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음. 예. 근데 봐봐요. 그러면 내가 원래 액티브 했던 사람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 수,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에요. 아, 예. 그랬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 책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못 읽어요. 나도 봐봐요. 나는 심지어 니즈가 있었어요. 책 쓰기 위해서 독서량이 부족해서 책 읽으라고 하는데도 한동안에 음. 계속 움직이면서 책을 못 읽었어요. 음. 근데 진짜 책을 쌓아놓고 읽게 된 거는 최근 3, 4년이었어요. 최근. 음.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디 움직이지 않는데 또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책으로 난 여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아. 채워준 거지, 그 니즈로. 그건 음. 되어진 거지 내가 책을 의도적으로 막 억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난 그 마음을 알아요. 예. 음.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책을 읽지 못하면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대놓고 그냥 책은 뭐든 책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나눠주는 페이지 몇 개만 읽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독서 모임에 참석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음. 독서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분석해주고 해석해주고 또 다른 피디님들이 얘기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네네. 다양하게 아니 책 몇 페이지를 읽고 이 정도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내가 또 해석해 줬을 때 이 사람 책 읽었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돈 벌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어때요? 좀 더 이제 좀 얻어갈 것들이 많은 거지. 그럼요. 그래서 다르죠. 독서 모임을 누가 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또 문화를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또 독서 모임을 하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독서를 원래는 음. 억지로 해야만이 이 메타인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흥미를 땡기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오히려 독서라고 하는 곳에 어때요?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알아서 언젠가 독서하게 되는 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때가 지금 아닐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음. 지금 때가 아니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뭘 지금 권하고 싶냐? 팟캐스트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내가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뭐 이렇게 결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결제한 것들 중에서 끊임없이 듣고 계속 돈을 그쪽에다 쓰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계속 뭐예요? 네, 평소에 쓰는 시간들이 내가 결국엔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은 되는 대로 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음. 있는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음. 좀 이게 사무실에 있는 이게 그게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책 같은 거를 보면서 글씨 하나하나 사실 속도는 영상이 더 빨라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 제가 아마 책 여러 권을 읽어가지고 통찰했던 그 인사이트만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것만 지금 영상에서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책 몇 그렇죠. 권을 읽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도 배울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사람은 이 각인하려면요 어렵게 배워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책은 하나의 되게 오래 가는 길인 것 같지만 멀리 가는 길인 것 같지만 또 여기서 쉽게 각인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음,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 말이 와닿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는 음, 사람들은 독서 모임이라도 참석해서 그 독서 모임에 해당되는 어떤 그 공급자가 제공한 그 PD가 제공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듣고 먼저 듣고 소비를 그런 식으로 그런 커뮤니티에 참석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참석하는 것만 아유, 엄청난 거예요.